이것은 방송이 아닙니다. 이 채널에는 주권 방송의 내부 전략 토론 내용이 거의 무삭제로 올라갑니다. 말 그대로 회의 내용이니 궁금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자, 그다음에 미국 상원의 국방 예산 담당이 왔네 어제? 딕 더빈. 더빈. 사드 관련한 얘기를 하러 왔구만. 근데 왜 갑자기 자기가 온 거야 그냥? 초청을 한 거야? 모르겠어요. 초청을 한 적은 별로 없는데, 그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왜냐 이게 초청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떠지. 내가 초청했다라는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어딘가에서. 아니, 청와대가 초청했으면. 청와대가 초청했으면 또 청와대 얘기하겠죠. 청와대가 이 사람을 꼭 집어서 초청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왔어. 그래서 문 대통령을 만났구만. 네. 만나고 나서 기자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예산 상황에 직면해 많은 프로그램을 삭감하고 있는데 한국이 사드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9억 2,300만 달러를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문 대통령에게 말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없었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고. 청와대에서는 뭐 말을 약간 좀 뉘앙스가 달랐다. 그래.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류의 표현은 있었는데 표현 뉘앙스가 이제 그래서 뭐 나 돈 딴 데 써버릴 거야라고 얘기한 건지 아니면 아 이런 돈이 있는데 참 난감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지 이런 건 좀 이제 뉘앙스는 좀 들어봐야겠네. 근데 그 사람의 그 사드 관련한 인식, 한국민의 정서에 대한 인식이 인터뷰에 있더만. 그러니까 이건 딱 전형적인 한국 국민들 가르치려는 자세예요. 요즘 나오는 그 이제 꼰대 기질이 딱 드러난 거죠. 옛날에 이게 광우병 때 버시바우가 딱 하던 소리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한국 국민들 멍청하다. 이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를 왜 반대하냐. 무식한 것들. 맞아. 이거랑 거의 비슷한 거 뭐냐면은 야 지금 내가 만약 한국에 산다면 북한이 전쟁 발발 시 한국에 퍼부을 수백 발의 미사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되도록 많은 사드 시스템을 원할 것 같다. 왜 그런 정서가 논의를 지배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라고 지금. 그렇죠. 한국민에 대한 인식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딕 더빈한테 똑같이 얘기해줘요. 우리는 왜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 안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전쟁 나면 수백 발의 미사일이 미국으로 갈 건데 왜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거냐. 똑같은 얘기래. 그렇네. 야 이런 말도 있어요. 사드가 주로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을 펴는 것이 매우 걱정스럽다. 주한미군을 보호하는 것은 내게 중요하고 그것은 한국민에게 중요하다. 이 28,500명의 미군은 한국민의 안전을 위해 그들의 목숨을 걸고 있으며 그들은 모든 한국민이 그러하듯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한미군이 한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있는데 주한미군 지키기에 사드 배치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냐? 야, 내가 딱 들어보니까 느낌이 뭐냐면 조폭들이 상권 관리하는 느낌인데. 오, 그 딱 그거네. 포장부터 쫙 그렇죠. 내가 관리해줄게. 그래서 돈 뜯는 애들이잖아. 돈 뜬다고 생각 안 하죠. 관리해 주는 거니까 관리비를 받는 거지. 아니 뭐 내가 다 관리해 주는데 소주 한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아, 그 상권 관리 개념이 박근혜가 삼성한테 돈 받는 것도 일종의 상권 관리 개념이잖아요. 딱 그 개념이다, 그지? 그러니까 미국 애들의 인식이 이 더빈을 통해서 딱 정확하게 드러났네. 그리고 그 예산을 딴 데 쓰겠다는 얘기는 협박한 거 아니야? 그렇죠. 네. 돈 빼겠다. 뭐 이거일 수 있죠. 사드 빼겠다 이런 얘기지. 그렇죠. 돈을 빼려면 사드를 빼야지. 아니 뭐 이렇게 논란이 있으면 빼버린다. 근데 애들이 분위기 파악 못하는 거야 지금. 사드 빼면 우리는 오케이지. 울산 지역의 김종훈 의원이 그 저번에 기자회견 한 적이 있잖아요. 맞아. 미국의 예산 중에 사드 항목 예산이 있는데, 근데 그때 언론에 나왔잖아요. 미 의회 사드 관련 예산 배정 이런 식으로. 근데 사드 관련 예산 항목은 있는데 그 중에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항목은 없다. 국내에서 사드를 그 군수업체로부터 사들이는 비용은 있어도 한반도에 배치하는 비용은 없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트럼프 얘기가 맞다는 얘기네. 그래서 우리 그렇게 방송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뭐요? 딕 더빈? 이름 참 외우기 힘드네. 세 글자밖에 안 되구만. 저는 제 이름도 D로 시작하는데 D로 시작하는 단어는 별로 안 좋아해요. 어쨌거나 이제 딕 더빈의 이야기가 완전 뻥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협박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청와대 발표도 그렇잖아요. 뉘앙스가 좀 다르다. 예. 뭔가 뻥카 때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진짜 이 역사가. 자식이 우리 국민이 만든 촛불이 만든 대통령을 우롱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한반도 현실인데 우리가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한번 다룰 필요가 있어. 미국이 사드 배치해서 이렇게 큰 소리 치잖아. 계속 그지? 그리고 또 조원진이 또 한마디 했더만. 조원진? 0.1% 뭐라 그랬는데요? 곰돌이. 한국과 상의할 필요가 없다. 사드 이런 거는 미국이 알아서 하는 거다. 미국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그게 있기 때문에 조약이 맞잖아. 이 얘기는 조원진이 옳은 말을 했다. 정확하지. 한미 간의 관계를 현실을 정확하게 얘기한 건 맞지. 그래도 앞으로 조원진은 이제 우리 에이전트 쪼로 부르는 걸로. 네. 거의 뭐 이 정도면 CIA가 특채할 것 같은데. 그 길밖에 없을 것 같긴 하다만. 어쨌든 그래서 상호 방위 조약을 우리가 한번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한미 관계 현실인데 사드 관련해서 이번 전격적으로 조사를 했더라고, 그지? 하루 만에 조사한 거지. 한민구 김관진. 아 조사 벌써 했어요? 청와대에서 했잖아. 방문 조사. 한민구 김관진. 네. 청와대 부른 거 아니야? 네. 그래서 그치? 청와대 가서 한민구가 뭐라 그랬냐면 그런 말 뭐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다. 네. 의도적으로 누구락 한 건 아니다. 그렇게 된 거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드러난 건 뭐냐면 원래 보고서 초판에는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누락이 됐다는 거죠. 최종 보고에서. 네, 최종 보고서에서는 그게 누락이 됐고 그럼 누군가 삭제했다는 건데 있던 거를 그걸 누가 삭제했느냐 그 관련해서 이제 어제 그 홍익표 의원은 그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 국방부 정책기획관 정책실장 이런 사람들이 문제인 것 같고 이 사람들이 그 군대 내 사조직인 알자회로 회원이다. 이제 추정이 된다. 그러니까 알자회는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국방부에서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조직이니까 뭐. 예, 군대 내 사조직 금지하면서 김영삼이 다 없애버렸잖아요. 하나의 숙청하고 이러면서 그때 알자회 다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없는데 사실은 부활했다. 최순실 박근혜 시기에 부활했다. 이런 이제 의혹이 나온 거고 우병우가 뒤를 봐줬다. 뭐 이런 이제 의혹들이 나온 거죠. 근데 지금 한국군 구조에서 이게 사조직이 안 생길 수가 없을 것 같아. 그지? 비리로 얽혀 있고 또 미국에 줄 대려고 그러고 청와대에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구조에서는 생길 수밖에 없는데 독사회라고 그러더만. 독사회는 또 뭐요? 독일 유학파. 아 독일 유학파. 우리 군의 그럼 나름 엘리트네요? 독일에 유학까지 갔다 좀 오고. 다르지. 비엘리트죠. 군 입장에서는. 군에서는 원래 제일 잘 나가면 먼저 미국 유학부터 가잖아요. 전두환이가 젊을 때 포병 유학 갔잖아요. 그렇죠. 미국 유학 갔다 전두환 노태우도 그렇고. 노태우가 그 미국의 뭐 어디더라? 어디 훈련소인데 심리전 훈련도 받았지. 심리전. 제가 본 거는 포병. 네. 그래서 포병부대 훈련을 받고 장교로 가가지고 거기서 미국의 눈에 발탁이 됐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맞아. 위컴이랑 거의 매우 가깝게 지내고. 그러니까 나중에 12.12 쿠데타로 딱 이제. 네. 맞아. 역시 군도 미국 선을 사야 되는데 그럼 얘들은 비주류나요? 독일 독사파. 그래서 저는 처음에 놀랐어요. 김관진이. 그래서 연결되는구만. 최순실. 어떻게요? 독일에 그런 게 있잖아. 투자하고 막 돈 옮기고. 독일에서 만났나? 최순실과 김관진이? 야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그러면 뭐 박정희 시절에 독일 광부부터 시작했어요. 뭐야? 근데 가만히 보면 그 박정희 그 가문 있잖아요. 박근혜로 이어지는 그 가문이 독일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잖아요. 그 도로 있잖아. 고속도로. 네. 이 아우토반? 설계도 독일식으로. 경부고속도로가? 도로 한국의 도로가 독일 모델이라는 거야. 그게 가만히 보면 독일의 국민성 중에 자기가 상당히 이거를 이제 벤치마킹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근면성. 독일 사람들이 근면하고 검소한 전략 부분이 있거든요. 그 제가 또 잘 아는 게 우리 예전에 지도 교수님이 독일 유학파라서 신기해요. 1952년에 독일 갔다고. 한국 전쟁 당시에? 고향이 함흥인데. 윤회산 선생은 좀 그 뒤에 갔네. 아 그래요? 네, 50년대 갔어.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당연히 친일파로 단정을 했는데 안 그럴 수도 있구나. 근데 그런데 이야기가
아무튼 왜 카센터를 가냐 이거죠. 그 교수님은 그걸 이해 못 하시더라고. 한국인들이? 예. 왜 차가 직접 고쳐야지. 그러면서 독일은 다 자기가 다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근면성이야? 아무튼 뭐 그런저런 검소하다. 전략. 예. 아니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배웠잖아요. 독일인들은 뭐 혼자서는 담배를 안 피고 3명 이상이 모였을 때 성냥개비를 아끼기 위해서 성냥불 하나로 3명 이상이 담배불을 붙인다. 뭐. 그걸로 이제 그 전비를 갚아 나갔다는 거지. 그렇게 독일인들이 이렇게 전략을 잘하는데 우리도 배워야 된다. 막 이런 거 엄청 많이 공부 그 박정희 때 배운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코드들이 박정희가 딱 보기에 이것도 대한민국에 일정한 사대주의가 있으니까 유럽에는 이렇다라고 하면서 밤새 일하자 뭐 이런 식의 논란을. 그래서 저는 광부도 파독 그리고 이제 간호사도 독일. 그 다음에 근데 최순실도 독일, 정유라도 독일. 그러니까 김관진도 독일. 독일하고 관계한 게 좀 보이더라고. 독사회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번 사드 그 항명 사태의 주범이 그렇지. 독사회다. 그렇지. 배경이. 그런 얘기야. 네. 막 소름 근데 끼치고. 군의 구조상 군은 당연히 한미 연합군이고, 그러니까 간판 연합군이고 실제로는 이제 미국의 지휘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독일 유학파는 무조건 마이너가 될 수밖에 없는데. 신기하네. 군부 내에서. 그러니까 특이하지. 그래서 구속됐나? 최순실이? 아니 근데 어쨌든 이번 사건의 이제 핵심은 그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그 4대가 추가 반입된 거는 비밀로 하자라고 요구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대통령한테 속여버린 거 아니에요. 뭐 독일 유학파든 뭐 미국 유학파든 어쨌든 한국에서 군인을 하려면 미국말 잘 들어야 되는 거고. 독일하고 일본하고 그 동맹이었잖아. 2차 대전 때. 네. 그래서 그런 그 정서적으로 독일에 대한 그럴 수도 있죠. 그치? 친일파들이 정서적으로 독일을 좋아할 수 있고. 그렇지. 제가 예전에 1940년대 이제 그 태평양 전쟁을 일본의 시각에서 그린 그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일본이 기자였거든요. 기자? 네, 기자. 신문 기자. 또 언론인이니까 그런 영화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신문 기자인데 그 태평양 전쟁 초기, 2차 대전 초기에 독일의 이런 승승장구를 특필을 막 대서특필을 하면서 그러면서 일본 내에서 참전 분위기를 막 고취하는 거죠. 히틀러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하니까 야 나쁜 프랑스 놈들 옛날에 우리 일본 와가지고 껄떡대던 이런 유럽 양키들 다 이제 막 소탕하는구나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그런 정서들이 이제 막 소개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딱 생각해 보니까 다카키 마사오도 그렇지. 네, 젊을 때부터 독일을 좋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큰 거지 이 정부 하에서 독사회가 그렇게 유추가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한미연합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그 정보 공개 포털을 통해 가지고 정부에다가 질문을 넣었지. 한미연합 사령부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동맹 관계니까 사령관 부사령관 이렇게 그렇게 있죠. 그렇지? 네. 미국 한국 이렇게 같이 하잖아. 동등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 인식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연합 사령관을 임명 절차가 어떻게 되냐? 연합 사령관은 그냥 저기잖아요.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연합사 사령관이고 유엔사 사령관이고 겸직하게 돼 있잖아요. 당연직 아니에요, 당연직? 당연직인데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한미연합사니까 최소한 한국 정부에도 뭔가 동의나 임명 절차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는데 그런 거 없대. 절차도 없대. 문서도 없대. 그러니까 국내에는 한미연합 사령관과 관련된 아무런 절차가 없다. 절차가 없다는 거야. 미국에서 시키면 그걸로 끝.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그럼 내가 처음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 처음 듣는 질문인 거지. 그 우리 그 주거방송 나중에 우리 주권연구소에서 100가지 거짓말 그거 하나 넣어야겠다. 그래. 네, 한미연합사 이런 거. 그렇지. 야 이런 질문을 막 그 아무튼 그 정보 공개 이런 거 막 던지고 그런 거잖아요. 국정원에서 사찰을 안 할 수가 없지. 그지. 자, 근데 항명 사건이 많잖아. 네. 항명 사건 요즘에 뭐 노컷뉴스도 그렇고 뭐 곳곳 언론에서 막 나오대. 노무현 정부 때 항명 사건. 유명하죠. 서해 교전 때 막 거짓 보고하고 대통령한테. 이게 좀 얘기가 많고 그래서 아마 지금 청와대는 지금 노무현 정부 때 경험을 했었잖아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경험한 거지. 문재인 대통령님이 대통령께서라고 하려고 하니까 또 권위주의의 부활 같기도 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근데 노무현 정부 때 작게 5029
그렇지. 그때부터 미국이 이제 작전 계획 5029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있었다 그래요. 처음에 근데 개념 이걸 계획이었는데 네. 작전 계획으로 바꾸려고. 한미연합사가 개념 계획으로 만든 게 1999년인데 이를 구체적 실행 계획으로 작게로 바꾸려고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죠. 작게 5029로 만들기를 5029예요? 5019가 아니라? 5029. 네. 5029? 5029로 뭐좀 다르더라고. 5019는 잘 모르겠네. 지금 논란된 거 5029였는데. 오타일 수 있어. 네. 근데 이거를 당시 참여정부가 어떤 입장이었냐면 북한 내부에서 만약에 급변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거는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세웠다 그래요. 즉 이제 전시 상태가 아니라 북 자체에 그냥 네. 노무현 정부의 생각이 그랬다는 거죠. 전시라면 미국이 오는 거를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북한이 급변 사태가 난 거면 전시는 아니지 않냐. 근데 미국이 왜 하냐. 그거는 이제 통일의 담당자인 대한민국이 해야 된다. 이게 참여정부의 입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과 생각이 다른 거죠. 그래서 사실 청와대에 보고를 안 했다 그래요. 합참이 보고를 안 하고 한미연합사와 단독으로 협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작게로 바뀐 거 아니야 지금 5029가? 작게죠 지금. 지금은 이건 노무현 정부 때. 네, 노무현 정부 근데 때. 얘기도 안 하고 작게에 동의했다는 거 아니야?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더 이제 충격적인 거는 이게 모르겠습니다. 실제 교전 상태. 서해 교전 있잖아요. 2004년 7월에 서해상에 남북 간 총격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방경비정이 NLL을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때 남쪽 우리 해군이 북한 경비정에 경고 사격을 했는데 그때 합참은 뭐라고 발표했냐면 북한 경비정에 경고 방송을 했다. 근데 경비정이 아무 대답도 안 하더라. 그래가지고 사격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드러난 거죠. 북한 경비정은 계속적으로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국방부들끼리 회담도 있어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기로 한 거야. 상호간에 뭐 함호가 뭐 한라산인가? 뭐더라? 한라산? 서로 이제 교신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뭐 한라산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약속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북한 경비정이 답변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내려가는 거는 이를테면 NLL 넘어왔잖아요. 그 이유가 중국 어선. 네. 우리 어선 중국 어선을 이제 추적 중이다. 지금 내려가는 것은 우리 어선이 아니고 중국 어선이다. 이런 방송을 했다 그래요. 잡아 근데 이렇게 했겠네. 응답이 세 차례 응답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남쪽 해군에서 갑자기 드르륵 해버린 거지. 네. 중국 어선을 잡지 않고. 그럼 이제 북한군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을까? 야, 저 중국 어선이 잡아 이 내려가는 거 하고 있어 이렇게 했는데 자기한테 쏴버렸네. 그렇죠.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럼 이거는 의도적으로 그냥 북한을 긴장을 만든 거지. 엿먹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때는 난리가 났어요 좀. 그러니까 이제 박승춘 합참정보본부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군 정보 최고 책임자라 그래요. 이 사람이 남북 교신 내용과 통지문을 자기 마음대로 언론에다가 막 유출하면서 군은 정당한 대응이었다라고 이제 정치했구만 자식이. 로비를 만든 군인이 여론전도 할 줄 아네. 네. 하긴 뭐 여론전도 그러면서 전쟁이니까. 이 박승춘이가 사실상 항명을 주도했다. 걔가 보훈처장이었잖아. 이 사람 요즘 박근혜. 이거 빨리 어떻게 네티즌에 올려가지고 박승춘 이 사람 요즘 뭐하고 다니는지 이걸 좀 봐야겠는데. 저게 잘린 지 얼마 안 됐지 지금.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는 청와대 그러니까 허위 보고를 한 거잖아요. 북한 경비정이 답변을 세 차례나 했는데 답변을 안 해서 쐈다라고 허위 보고를 그렇지. 한 거니까 이건 단순히 그냥 옷 벗길 문제가 아니라 이거 처벌받아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걸로 교전 행위를 일으킨 거고 실제로 장병들을 이제 사지로 몰아내버린 거죠. 아우 박승춘 이게 하여튼 이때 아마 북한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해가지고 별 문제가 없었던 건데 만약에 북이 해안포 공격하고 만약에 포격해버렸으면 그 연평도 사건 나는 거죠. 우리 장병들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거. 14선은 안 나올 수.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려고 몰아넣은 거다 이거는. 야 그러면 이 단독 작전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그 정도면 외란죄죠 외란. 내란이 아니라. 네. 외란 할 때 외란. 아니 저기 이명박 때 연평도 사건 있을 때 그
그 연평도 포격을 했잖아 북이.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전투기를 발진시키냐 마냐를 가지고 계속 물어봤다며 예. 미국한테. 전투기 띄워도 돼요? 어. 전투기 띄워도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누구들 거니까 누구들이 알아서 해요. 왜 나한테 물어봐? 그런 것처럼 이것도 이 정도면은 미국하고 무슨 뭐 국정을 해줄 수가 있다. 그런 거지. 그렇죠. 단독으로 움직일 수 없는 이건 거다. 의도적으로 딱 그러니까 NLL에서는 사실 그 중국 어선들 때문에 북한 경비정이 내려오고 들어오고 이건 수시로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의도적으로 노리고 야 조만간 또 내려올 것 같으니까 내려오면 한 방 쏘자. 딱 짜놓고 있다가 내려온다. 잘 됐다. 쏴. 이거네 딱. 그렇지.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는 군이 항명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있었어요. 2004년도에는 그 가을이었는데 당시 국방장관이 윤광웅이었는데 이 윤광웅 국방장관이 아마 청와대 지지가 있었겠죠. 육군 위주의 군의 기득권이 너무 강하다 이래가지고 군 검찰에게 육군본부를 압수수색하자. 압수수색해라.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창군 이래 최초의 사건이라 그랬는데 무슨 사건이 있었을 걸. 그래서 압수수색을 그렇죠. 뭐 뜬금없이 하진 않고 뭐 사건이 터졌죠. 총 들고 덤볐다며. 근데 그때 대표적으로 계기인 육군참모총장이 누구냐? 바로 남재준입니다. 남재준. 그때 남재준이 청와대에 내가 옷을 벗겼다 이래가지고 이제 사의를 표명하고 아예 나와버렸다는 거죠. 야, 얘가 이를 갈았네. 그때부터 복수의 일을 갈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대선 출마했나? 그렇지. 근데 대선 출마해가지고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다 뽀록 나버렸네. 그래서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총 들고 덤볐다며 압수수색하는 거에 대해서 거의 3차례 4차례 이런 항명 파동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근데 총 들고 덤빌 때는 그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구체적으로 군법상 이를테면 실탄을 든 총을 들고 얘네들 실탄 들고 다니겠지 뭐. 계급상으로는 위잖아요. 계급상으로 위이기 때문에 군 계급상 군 계급상으로 위일 때 그래도 이제 그 위에 명령서를 가지고 왔으면은 그렇지. 복종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당연하지. 어차피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대통령이 시킨 쿠데타지 뭐. 그죠. 쿠데타 진압을 시켜야 되지. 근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 노무현 정부 때 이런 이제 군에서 사실 완전 노무현 정부를 얕잡아 본 거잖아요. 그렇지. 말 안 들었다는데. 근데 이거를 사실 제대로 하려면 그 군 재판에 넘겨가지고 다 영창을 보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잖아요. 사실 이거 사형시켜도 할 말이 없는 건데. 그런데 못한 거예요. 왜 못했지? 무서워서 쿠데타 날까봐. 그런 걸까? 나는 뒤에 미국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뒤에 미국이 있든 없든 어쨌든 두려운 거죠. 노무현 정부가 군을 통제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통제하려고 딱 했는데 군에서 뭐야 이것들 엎어버려. 어차피 뒤에서 미국이 다 봐주고 있는데. 그렇지. 난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한국군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렇죠. 미국의 지휘를 받는다는 거지. 트럼프의 지휘를 받는 거네. 이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고 이게 현실이라고 이게. 그 현실 때문에 노무현 정부 때 군이 그렇게 대들었던 거지. 그래도 끽소리 못 하고. 그 청산이 안 된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 구조잖아.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해요? 끽소리 못 하겠네 문재인 정부는. 그러니까 괜히 말 잘못했다 쿠데타 나면 어떡해? 촛불로 해야지. 촛불 여론을 가지고 지금 막 투쟁 싸움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현실이 이렇다는 거지. 현실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 알아야 무슨 대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우지. 저는 뭐 그 뒤에 미국이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쿠데타가 뭐 5.16 때도 미국이 사실상 주도한 거다. 12.12도 그건 미국의 입김 없이는 불가능한 거고. 근데 저는 이게 하나의 계기가 5월 광주라고 봐요. 5.18 광주항쟁 이후에는 미국이 겁나가지고 쿠데타를 못 하더라고. 민중들이 총 들고까지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87년 6월 항쟁 때도 결국엔 쿠데타를 못했죠. 그러니까 계엄 선포를 못했죠. 전두환이가 군 동원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도 그리고 사실 지난 촛불 과정이나 이런 때도 군이 마음먹기에 따라 가지고는 어떻게 행보를 취할 수도 있는 건데 물론 이건 또 뭐 한반도 상황도 있고 한데 그래서 저는 쿠데타라는 부분도 이제 이미 촛불이 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제압할 수 있지 않냐라고 이제 판단이 들고 사실 오히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 보면 막
이제는 초보적인 민주주의가 구현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이제 한나라당 그 당시 한나라당이나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군부를 보고 아니 저 사람들도 어차피 다 대한민국 사람들인데 그렇게까지 반대하겠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까지 우리를 설마 인간 취급 안 하겠냐? 그래도 인간 취급하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그냥 안이하게 바라봤던 면도 함께 존재하지 않냐. 약간 이제 두렵고 그들의 기득권을 건드리기가 애매한 상황도 있지만 그냥 이런 거죠. 그래 이 정도 했으니까 뭐 됐어 뭐 이런 식의 알아서 나중에 뭐 잘하겠지 이런 식의 입장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게 어쨌든 뿌리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구조적으로는 뭔가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지. 저는 이제 그 주도권을 가져와야 되지 않냐 청와대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 대책으로 홍익표 의원은 뭐 오늘 언론 인터뷰하는 거 딱 보니까 문민화, 뭐 문민통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예.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지? 국방장관을 민간인으로 세우는 거죠. 군인 출신이 아니라 그게 1차죠. 김종대 의원 같은 사람. 네. 좋다. 김종대 장관.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언제부터였죠? 김영삼 때부터였나? 그 문민 장관을 세웠어요. 민간인 예. 출신 장관을. 그러다가 누구지? 누가 있었냐? 모르죠. 군 제대자를 한 거 아니야? 아니. 군인 신분이 아닌. 아니요. 그러니까 그 원래 국방장관은 전통적으로 이 장교들 출신들, 장성들 출신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민간인들로 국방장관을 세운 게 있었어요. 몇 번 있다가 DJ 때까지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노무현 정부 후반부 들어서부터인가 다시 이제 군으로 돌아서면서 그 논란이 좀 있었죠. 아니 문민 통제가 세계적 추세인데 왜 다시 회귀하느냐 과거로 논란이 좀 있었죠. 그것부터 사실은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나는 이게 동시에 가야 될 것 같아. 같이 뭐냐면 이런 항명 사태에 대해서 군 형법으로 엄격히 다스리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군 국방 비리 있잖아. 이걸 대대적으로 쳐야 된다. 이게 다 얽혀 있는 놈들 아니야. 그렇죠. 그지? 이것을 환수해서 국방 예산을 쓰든 복지 예산을 쓰든 어쨌든 이런 거를 구조화시키는 게 일단 필요하다. 기선제압할 때. 그다음에 또 하여튼 뭘 법을 고치든가 뭘 해야 되겠고. 국방 비리 항목은 기본적으로 장병들 처우 개선이나 이렇게 나오면 국민들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처우 계산 쓰겠다. 뭐 그 원래 공약한 게 있잖아. 아니 초고 개선도 초고 개선인데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이 제일 열받아하는 건 뭐냐면은 아니 국방비 그렇게 많이 때려 박아놓고 뭐 맨날 북한이 미사일 쏘면 덜덜 떨고 뭐냐 이게. 그러니까 국방 그걸 초고 개선에 안 써도 좋은데 제대로 된 국방력 강화에만 써도 사실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건 뭐 맨날 터지는 게 무슨 뭡니까? USB 하나에 뭐 100만 원짜리 뭐 보안 기능이 뛰어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런 걸로 하니까 한국군이 할 수 있는 게 뭐 어떤 이 전략적인 그리고 전술적인 작전을 만드는 거는 못 하잖아요. 아까 한미연합사도 미국이 지고 있고 그런 건 어차피 미국이 하는 거고 대한민국 군이라고 해봐야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장병들 저기 뭐 닭고기 좀 더 넣지. 국이 아니 배고픈 장병들 있으면 건더기를 좀 많이 주라고 이런 거는 군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도 하라는 거지. 야 군생활 오래 한 사람 같다. 사주를 받았는데요. 하여튼 뭐 제일 길어? 근데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도 군을 함부로 못 건드린 이제 전례가 있고 그때는 사실 이제 힘의 역관계가 노무현 정부는 사실 고립돼 있었던 거잖아요. 주류 세력들이 다 노무현 정부 잡아먹으려고 딱 달려들었던 그런 때였으니까 주류 세력뿐만 아니라 뭐 사실 비주류 세력조차도 노무현 정부는 어쨌든 뭐 한번 손을 보자 뭐 이런 분위기 있었고 지금은 이제 그런 분위기는 좀 달라졌단 말이에요. 주류가 됐죠. 국민들의 뭐 80% 이상이 막 문재인 정부 그렇지. 지지하고 있고 그런데 여전히 기득권 세력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적폐 세력들이 여전히 기득권에 포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겨우 청와대하고 정부 부처 잡은 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나머지 뭐 재벌, 언론, 뭐 군, 검경 뭐 다 아직은 다 그렇지. 적폐 세력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동시에 한꺼번에 샥 공격을 하기에는 부족하다. 순서를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에 집중해서 한 놈씩 뭐부터 해야 되냐? 되죠. 지금 검찰 개혁 그렇죠. 중인. 지금은 일단 검찰 개혁이 딱 스탠바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터졌잖아요 사건이.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막 터졌을 때, 그러니까 이 싸움을 이게- 대중전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대중들의 힘도 집중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집중시키냐? 검찰로?
그거 이제 아니 근데 문재인 이미 터진 정부가- 사안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본질을 잘 아는 것부터 이제 출발하자. 네, 네. 이 항명 파동의 배후가 뭐냐 이런 거를. 한명파고동의 배우는 트럼프? 한미 구조지 뭐. 한미 관계. 항명은 옛날에 하는 거니까 트럼프 당선되고 있구나. 사드 배치는. 그러니까 트럼프가라고 하는 게 맞긴 맞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비공개로 하자라고 요구를 한 거니까. 맞아. 네. 트럼프는 그러면 그래서 이 배후를 정확하게 알아야 싸움을 용인 주도하게 나갈 수 있다. 그리고 군 문민화, 문민 통제 이런 거에 방안 중에 하나로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면제자를 좀 배치하자. 군 국방부에. 면제자? 야, 그건 진짜 아니다. 나 같은 사람? 그거는 국민 아무것도 몰라야 돼. 그거는 국민 정서가 전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호구됩니다, 이거. 사주나 면제나. 아니 저기 이명박 그 개머리 파는 거 알잖아요. 그 사진. 개머리판 사건. 옆에 이등백이 웃고 있고 막. 아니 사병 복지에만 업무를 하면 되지. 사병 복지. 작전에는 관여 안 하고. 어? 침대를 제값에 사는 정도. 그 정도만 해도 엄청난 거 아닐까? 네, USB가 100만 원에서 이제 2만 원으로 정상가로. 떨어지는. 예. 자,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국군의 항명 사태지 사태. 항명 난동인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 항명 쿠데타. 쿠데타는 뭐 라고 하기는 좀. 졸렬한 쿠데타. 사실 뭐. 배짱 있으면 목숨 걸고 탱크 몰겠는데 그건 못 하겠고. 항명 그냥 쿠데타? 서류에 한 줄 지우는 정도로 이제 항의하는 거지. 저항하는 거지. 저항이라고 하면 좀 긍정적이고. 그 생각 같았으면 뭐 어떻게 하고 싶었겠어요. 그냥 싸그리다 탱크 몰고 있어. 그렇지. 쿠데타 지금 쿠데타 하고 싶어 죽을 거야. 작년에도 왜 그 추미애 대표가 그 얘기했잖아요. 쿠데타 설이 나오고 그렇지. 있다고. 그런 얘기 있었겠지. 한번. 실제로 뭔가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잖아요. 탄기국에서 뭐 군대가 일어나라 막 하고 그지. 네. 그렇지. 그래서 그러면 국방부의 쿠데타 욕망의 배후야? 하여튼 그래서 이 배후에는 한미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좀 정확히 우리가 아는 데서부터 공격의 출발점이 되겠다 싶네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 그래요. 아무튼 자. 이번 케이스 잘 걸렸어 아주 그냥. 우리도 관심을 갖고 이게 좀 야, 청소를 그러고 합시다. 보니까 딱 느낌이 지금 한국군의 위치가 2차 대전 때 독일군 휘하에서 독일군이 마음대로 부려먹던 루마니아군 있잖아요. 이태리군 그런 스타일 느낌이 난다. 한미 관계가 네. 한국군의 위상이. 아무튼 뭐 좋아요. 다음 요거는 제가 또 자세하게. 예, 시사과에서 한번 루마니아 군대 현실과 뭐 경험 이런 주제로 한번 그렇게 할까요? 시사과를 해보시죠. 뜬금없이 루마니아 해망한 남베트남. 이게 한미 관계 해버리면은 한국군이 미국이 좀 좋잖아요. 우방으로 우리 국민들 인식이. 그래서 이게 잘 이 문제점이 안 드러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구조를 우리가 싫어하는 대상에다가 이제 이입을 시켜버리면 문제점이 확 느껴진다는 거지. 그죠. 자, 우리 오늘 회의 마치고 우리 금요일이니까 주말은 좀 쉬었다가 월요일 날 그 진짜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 얘기 좀 해봅시다. 좀 준비해가지고. 자, 마칩시다. 끝.